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 교수의 건축화재 랩 33강 유한최적법과 연기제어에 대해서 특별히 건축물의 연기제어 법령과 연기하강 시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33강부터가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때 공부하는 피난 및 내화 설계에서 첫 번째 공부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단원 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잘 쫓아와 주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 32강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구획 공간의 화재 성상 예측을 위한 존 모델과 CFD 모델의 비교. 자, 지난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인명안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했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 한계선이라는 걸 가지고 공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중요한 이 존 모델의 각종 지배 방정식, 질량 보존, 화학종해 보존, 에너지 보존, 기체 이상 상태 방정식, 자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단층일 때, 실 하나일 때 뉴턴법, 만약에 실이 많다든지 층수 나눠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가우스 뉴턴법을 쓰는 것으로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야코비안 행렬도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또 필드 모델, CFD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의 지배 방정식이 있었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운동 에너지 법칙,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 해당되는 거죠. 자, 요 내용들 우리가 나오게 되는 과정,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같은 걸 우리가 전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나비에스톡스 방정식과 더불어서 열전도 방정식.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은 상당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열전도 방정식이 그나마 쉬워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편류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만드는 유한최적법에 대해서 공부했죠. 여러분 기억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열전도 방정식이 미분 방정으로 되어 있었죠. 자, 이것을 일반적인 분수식으로 대수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었고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통하여 유한최적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ISO 24679, 24678-9. 자, 이것은 뭐냐면 국제적인 표준인데 분출 화염에 대한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자, 이런 것이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 자, 그것이 ISO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자, 그럼 마지막에 보게 되면 컨피그레이션 벡터, 자, 형태 계수가 등장하죠.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다음과 같이 1번부터 자, 8번 형태 계수 계산까지. 자, 우리가 존 모델을 이용하여 지난번에 이 내용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매우 중요한 식들이죠. 존 모델과 CFD 모델. 자, 그리고 CFD 모델 중에서도 FDS 모델링에서 분출 화염에 대한 그 내용까지도 우리가 화원 설정부터 외장재 설정, 벽면 설정까지 우리가 코딩하는 이 방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모델과 필드 모델의 제일 중요한 해석 방법의 뉴턴법, 가우스 뉴턴법, 그리고 필드 모델에서는 유한최적법 내용, 그리고 차분법과 크랭크 니콜슨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공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유한최적법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자,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3학년 1학기 과목을 화재 시뮬레이션 과목을 우리가 1차 완료를 했고요. 자, 지금부터는 피난 모델과 연기 하강 모델, 연기 제어 모델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스텝 1으로 해서는 연기 제어 법령과 이 기초 이론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가, 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총 10개 과정으로 한번 해보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몇 개 더 첨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쫓아와 주기 바랍니다. 자, 우선 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의 순서라든지 보게 되면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았죠. 연기 유동 계산. 자, 화재는 열과 연기부터 시작하죠. 열의 이동도 매우 중요했고 연기의 이동, 연기 이동에 관련되는 것들이 3장, 4강, 16강, 17강에 등장합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알고 있어야 됩니다. 3강, 4강, 16강, 17강 꼭 한번 다시 공부해 주고, 자,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수업 준비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요 법령, 그리고 제천 화재 사례, 뭐 신문지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례 분석에 대해서 우선 연기 제어 관련 법령이 우리나라는 현재 어떠한가? 자, 여러분 1학년 때 나랑 같이 건축법과 수방법 공부했었죠. 자, 요 내용들이 이제 다시 또 리바이벌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NFPA 921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화재 조사 시에 화염의 경로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요 내용이 있는데 요거에 따라, 자, 요 내용을 공부하려는, 요 굉장히 방대한 범위, 요 내용을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FDS를 또 이번 학기에 많이 쓸 건데요. FDS 활용을 하기 위해서 유한 최적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유한 최적법. FVM. 유한 최적법.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모델에 의한 연기 하강 시간 계산 방법. 자, 연기 하강 시간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3강에서 맨 처음, 자, 화재역학, 이번 장은 8장을 나가는데 우리는 1강, 연기 이동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연기 이동에서 첫 번째, 그랜필 타워 화재 사례, 전형적인 건축물 연기 문제였던 거죠. 자,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연기의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 열과 연기 이동이 어떻게 됐는지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3강에서부터 시작했죠. 자, 이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우선 X축은 U의 속도, Y축은 V의 속도, Z축은 W의 속도. 자, 그리고 풀륨이라고 하는 상승 기류의 거동에 대한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X축, Y축, Z축에 대한 속도. 자, 이것이 결국 풀륨 거동에서 다시 천정제 거동으로 다시 옮겨가는데, 천정제 거동으로 옮겨가게 되면 밑으로 하강하게 되겠죠. 자, 요 하강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우리나라의 인명안전 기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3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X, Y, Z축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PV는 NRT. 여러분 기억납니까? PV는 NRT. 또 완전 유체. 또 연속체 등이 성립하는 공간이다. 자, 여러분들 이 기억이 나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고, 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자,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또 다른 연기의 컨트롤, 이번에 연기의 재현을 한다 이거죠.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하게 되는가?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가? 어떠한 이론이 필요한가?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해줘야 됩니다. 자, 3강에서 공부했던 내용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 연속체 개념. 자, 연기의 각종 물성치는 동일하다 이거죠. 예를 들자면 물성치. 자, 이것이 만약 동일하지 않게 되면 수학적인 식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분과 특히 편미분과 전미분과 적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연속체의 개념, 연속체 개념. 자, 두 번째는 자, 온도의 변화. 우리는 온도에부터 시작을 하죠. 화재실의 온도가 얼마인지. 자, 온도를 알게 되면 밀도를 알게 되고, 밀도를 알게 되면 압력을 알게 되는. 자, 이런 어떤 과정, 이 과정을 여러분 꼭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상기체를 통하여 로우 T는 353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얘기는 뭐죠? 자, 온도를 알면 밀도를 알고, 밀도를 알면 온도를 환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상기체이다 보니까 로우 T는 353으로 축약이 된다. 따라서 온도를 알면, 온도 차이를 알면 밀도 차이를 알고 압력 차이를 알 수 있다. 자, 이 내용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누차례 말했지만 우리는 점성이 없는 완전 유체로 우리는 계산하지만 컴퓨터는 점성이 있는 점성 유체로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같은 것들이 전부 그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점성이 없는 완전 유체로 우리가 공부했고,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존 모델은 전부 완전 유체입니다. 또 델타와 나블라, 여러분 기억납니까? 델타는 만약 기억나죠? 델타, 자, 변수가 하나일 때, 자, 델타 T 그러면 온도 차이, 델타 로우 밀도 차이, 델타 P 압력 차이. 자, 그렇지만 변수가 X축, Y축, Z축 세 개의 변수라든지 변화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나블라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자, 삼각형을 반듯하게 놓은 거, 거꾸로 놓은 거, 변수의 숫자. 특히 우리한테는 X축의 변화율, Y축의 변화율, Z축의 변화율을 표현할 때 나블라 제곱의 T 뭐 이런 걸 많이 쓰게 되죠. 자, 써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장 못 쓴다 하더라도 일단 써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하다 보면 내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쓰고 이해하고 읽고, 자, 이 내용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언어가 되는 거죠. 자, 수학은 언어입니다. 언어. 자, 우리는 지금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을 있는 수학 방법을 우리는 계산에, 어디에? 연기 제어를 하기 위한 계산 방법으로 우리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테일러 급수. 여러분 몇 차례 했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식도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자, 이걸 토대로 우리는 1차, 2차, 3차. 자, 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테일러 급수. 자, 앞날을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바로 테일러 급수입니다. 자, 벡터,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 크기만 있는 거. 또 벡터의 내적과 외적, 내적 같은 경우는 코사인 세타로 하는 거. 자, 이거 지난번에 했으니까 삼각 꼭 공부해주고 오기 바랍니다. 삼각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리고 SI 단위. 자, 7개의 기본 단위가 있죠. 자, 이걸 토대로 유도 단위까지 발전해 오는 과정.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단위들이 있습니다. 자, 기본 단위 7개. 자, 7개와 이걸 토대로 다시 등장하는 유도 단위.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단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차원 해석도 우리가 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 내용 꼭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다음 4강에서는 물질 미분. 여러분 기억납니까? 오일러 방법과 라그랑제 방법. 자, 오일러의 공간적인 개념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바꿔주는 이 내용. 그래서 라지 D라고, 라지 D. 일반적인 라그랑제 식의 미분이 아닌 물질 미분이라고 합니다. 자, 물질 미분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계산한다. 물질 미분. 또 최적 변화. 연기의 시간의 지남에 따라 초기 최적에 비해서 얼마만큼 X, Y, Z축으로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자, 이걸 계산할 때 최적 변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압력 변화. 압력에는 표면력과 최적력이 있다고 했죠. 자, 표면력과 최적력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운동 방정식이 등장했죠. 운동 방정식.
여기에는 점성은 없지만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은 점성이 있는 운동 방정식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 유체에서의 운동 방정식, 또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에서의 운동 방정식, 요 차이점, 그리고 요 나오는 과정,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연기의 유체의 이동, 연기의 이동, 뭐 중국으로부터 날라오는 황사의 이동, 구름의 이동, 시냇물에 흘러가는 거. 자, 자전거 선수들의 이 운동, 이런 것도 전부 베르누이 정리로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베르누이 정리가 뭐였었죠? 자, 동압과 정압과 위치합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자, 요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3강과 4강 내용을 여러분이 전부 알고 있어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연기 제어에 굉장히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6강에서 공부했던 풀륨 관계. 자, 풀륨은 자, 연속 화염 영역과 간헐 화염 영역, 부력 풀륨 영역이 있지만, 자, 이게 구획 화재가 될 때는 천정제수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 요 내용. 자, 연속 화염, 간헐 화염, 부력 풀륨 영역에 대한 각종 계산하는 방법, 우리가 16강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16강에서 풀륨과 천정제 화염 상상 개념도에서는 자, 다음과 같이 MZ 같은 경우도 우리는 MZ 혹은 제축이니까 MZ이라고도 하고, MP, 풀륨에 대한 매스, 자, 0.08에 발열 속도 Q의 3분의 1승에 제세 3분의 5승. 자, 발열 속도, 연소 속도, 환기 속도. 자, 실무적으로는 히트 릴리즈 레이트라고 해서 열 방출률이라고 하지만, 열 방출률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히트 릴리즈 레이트. 그래서 우리는 열 발열 속도, 속도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 자, 세 가지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연소 속도, 환기 속도, 발열 속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쓸 때는 열 방출률. 열 방출률. 자, 율이라고 하는 것이, 열 방출률이라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연소율이라고 또 공부합니다. 연소 속도를 연소율이라고. 자, 그러면 연소율과 발열율, 열 방출률. 참 모호하죠. 자, 그래서 발열 속도, 연소 속도 대신 단위는 킬로그램 퍼 세크, 줄 퍼 세크. 자, 이렇게 시간과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자, 사회적으로 쓸 때는 여러분 또 발열 속도라고 하면 상대방들이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열 방출률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히트 릴리즈 레이트다라고 하는 거, HRR.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는 세 가지 3대 속도. 자, 요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연기제와 관련 주요 법령과 제천 화재 사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연기제 법령, 우리나라는 건축법과 수방법, 1학년 때 나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수방법은 주로 설비적인 측면, 액티브 시스템, 건축법은 패시브 시스템. 자, 건축법에서는 배연 설비, 수방법에서는 재연, 용어가 서로 다르죠. 배연, 재연. 배연은 연기를 빼낸다는 개념이고, 재연은 컨트롤한다. 자, 그래서 배연 설비 중엔 주로 배연창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거실 재연과 부속실 재연 설비 이렇게 나눠지고 있으면서, 자, 건축물 설비 기준 제14조, NFPC 501, NFFC 501, NFPC 501A, NFPTC 501A 형태로 이렇게 법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법이 있는지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건축법은 주로 이제 이 제실자들을 대상하고 있는 반면에 수방법 여러분 알다시피 재현 설비가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소와 활동 설비에 들어있는 거죠. 소방관들의 소방 거점을 만들고 소방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연기 제어를 하는 그런 목적에 있지만, 현재 소방법에서는 또
피난과의 관련성도 짚고 있습니다. 약간 상당히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일단은 그런 법적인 한계, 법적인 관계성이 약간 모호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NFSC 같은 경우는 2022년 12월 1일부로 PC와 TC를 바뀌었고, 자, 재료나 공간 설비 등의 안전 성능 기준, NFPC, 퍼포먼스. 자, TC, 기술 기준, 상세 규격.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NFPC와 NFTC, 수방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이런 법령, 연기제 법령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자, 이 내용도 여러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수방법은 58년도 수방법, 또 건축법은 62년도에 건축법으로 제정되어 왔지만, 자, 사건, 사고를 통하여 법은 항상 개정이 됩니다. 자, 그 중에 71년 대연각 화재, 아주 유명한 호텔이죠. 호텔 화재죠. 자, 이걸 통해서 73년도에 처음으로, 어찌 보면 처음으로 특별 피난계단의 배연 설비에 관련된 법적 기준이 신설이 됐습니다. 굉장히 연기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늦고, 또 지금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어떤 아직은 기술적인 정립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배연설비 설치 기준 배연 구획 등이 82년도에 구획이 실시가 됐죠. 소방법에서는. 자, 또 84년도에 대하호텔, 하나는 대연각 호텔, 하나는 대하호텔. 이런 우리나라 호텔 중에서 이 두 개 호텔을 여러분 또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86년도에 건축물의 배연설비 설치 대상이 이제 좀 체계화된 거죠. 자, 또 91년도 대구 나이트클럽의 화재. 자, 이걸 토대로 해서 92년도 기계식 배연설비가 건축법에 등장했고, 자, 이것을 소방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방법에서는 93년도 재연설비 설치 기준이 개정됐고, 자, 이런 어떤 모호한 그 관계 속에서 95년도에 급기가압 또는 급배기 방식, 기계 급배기 같은 것들은 전부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건축법에서는 이제 주로 배연창, 배연창을 중심으로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연기 제어에 대한 그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발전해 오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95년도 요 내용이 여러분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95년도에 이르러서야 우리나라 한 번 정도 법에 대해서 정리가 됐고, 요 내용을 토대로 현재도 우리나라는 계속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자, 2010년도 골든스위트 화재를 통하여 피난안전구역에도 배연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고요. 또 요양병원들, 장성요양병원, 24년도 장성요양병원 노유자 시설, 장애인 거주자 시설 등의 배연설비가 설치되도록 강화된 거죠. 자, 또 소방법에서는 승강로를 이용한 급기가압 시스템도 개정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현재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 문제는 많지만 연기 제어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 법은 개정돼 가고 있다.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95년도에 이르러서야 겨우 1차적인 법적인 테두리가 구축이 됐고, 지금도 매우 기술이라고 하기까지도 아직은 미흡한 그런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노력하고 앞으로 많이 정비가 돼야 될 분야가 바로 연기 제어 분야로 전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잘 한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형 화재였던 제천 스포츠센터. 자, 이것도 하나의 건물이다 보니까, 자, 공공센터로, 공공화재로 일단 명칭합니다. 신문지상에 이미 나오고 있는 제천 스포츠센터.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연구실에서 NFPA 921에 따라 조사했던 그런 사례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걸 공부하자 내용이 아니라고 했죠. 자, 이건 석사 논문을 썼던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공부했던 시뮬레이션이 이용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최윤주 석사과정 현재 일본에 유학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NFPA 922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연기에 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게 되면, 자, 기본적으로 921은 결국은 화재 조사하는 거에 관련이 있습니다. 화재 조사를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타임과 소프트 타임, 벤치마크 이벤트, 그다음에 스케일,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소프트 타임 중에서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 하드 타임은 명확한 거, 소프트 타임은 좀 추정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화염이라든지 연기가 어떤 경로로 갔을지에 대한, 자, 가설을 검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디테일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있었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했던 사례, 또 외국에서 FDT라고 하는 계산한 방법, 일본에서 화재 상상 예측 방법, 또 FD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했던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학기 공부했던 FDS죠. 이번 학기 여러분 또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 또 잘 써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지난 FDS 모델링 1, 2, 3 3개에 대해서 꼭 공부해 주어야 여러분 이번 학기 공부하는데 큰 하자가 없습니다.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외부로 차량 화재에서부터 외부로 뻗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묘사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1층부터 3층까지 전부 조사를 했고, 자, 그래서 이것은 1층에 대한 조사 내용이고요. 자, 이것은 2층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3층에 대한 조사 내용이고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화염, 열과 연기는 어떤 경로로 상층부로 이동을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4개의 가설을 세우고 실제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검토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 세 번째의 화재 이 가설을 우리가 실제 사례와 시뮬레이션 사례가 서로 잘 일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NFPA 921에 따라 우리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었던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기나 열에 대해서 FDS를 이용하여 화재 설계뿐만 아니라 화재 조사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정비돼 가고 있다. 이 내용을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한최적법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32강을 여러분 한번 꼭 참조해주고 공부해주기 바랍니다. 자, 갑자기 나비에스톡스 방정식을 우리가 유한최적법을 이용해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열전도 방정식을 한번, 이건 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죠. 편미분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유한최적법을 이용해서 편미분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한번 분석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32강 꼭 한번 여러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32강에서 다음과 같이 A부터 B까지 5개의 이산점을 잡고 격자점 P에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검사 최적, 컨트롤 볼륨, 앞으로 CV라고 표현합니다. CV는 검사 최적, 대상으로 가고 있는 면이다 이거죠. 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는, 자, 이것은 열전도 방정식입니다. 자, 라운드 X분의, 이건 X축에 대한 거고, Y축, Z축은 뺐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파라고 해서 C1분의 K. 자, 이것은 열 확성계수죠. 알파를 이용했었죠. 근데 여기서 D라고 쓴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 있던 교재들 중에 D라고 썼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D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결국은 열 확산 개수, 온도 확산 개수. 자, 그래서 C1로번의 K를 쓴 거다. 여러분 꼭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32강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5가지 단계였었죠. 자, 컨트롤 볼륨에서의 적분이 있었고, 유한 시간으로 T에서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유한 시간으로 적분하는 방법, 또 공간에 대한 미분과 시간 적분에 대한 것들을 이산화하는 방법, 그리고 적분 시간향의 어떤 적분 방법을 결정해서 마지막 경계층에서 이산화하는 방법, 이 5단계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요 공부한 내용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자, 1차원 열도도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대수 방정식, 일반적으로 분수로 나와 있는 거죠. 분수로 나와 있는 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수치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격자점 1, 격자점 5, 양단부 이외에 2, 3, 4, 세 개의 중앙에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이것은 32강을 여러분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어떤 이 식들을 하기 위해서는 행렬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매우 편합니다. 자, 행렬식으로 하게 되면 행렬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도 일단 행렬을 표현하지만 기본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TP죠. 온도죠.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의 온도. 자, 컨트롤 볼륨 계면의 면적 A라든지 확산계수 D 알파죠. 이것은 정수를 취급하면 격자점 델타 V는 A하고 델타 X. 자, 면적에다가 거리를 곱한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격자점 2와 4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것을 다시 TP로 다시 나누어서 TP와 TW, TE, TP0로, TP0로 오리지널입니다. 본래에. 자,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 다시 풀어 쓴 거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면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격자점 1과 또 격자점 5에서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건 TP가 중요한 거죠. TP.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자, TP와 TW, TE, TP0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 이것을 정리해보게 되면, 격자점 1에부터 5까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다시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게 되면, 길이가 2cm입니다. 2cm의 어떤 양단의 경계 조건에서 좌측은 단열 조건. 자, 단열 조건이라는 얘기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자, x축의 변화에 따라 온도 변화가 없다 이거죠. x축의 변화에 따라 온도 변화가 없다. 자, 반면에 b축은 20도입니다. 양 단부에서 온도 차이가 크게 나는 거죠. 한쪽은 온도 변화가 없고, 그렇지만 현재 온도는 200도입니다. 전체 온도는 200도. 한쪽은 단열 상태, 한쪽은 20도시다. 이렇게 바뀐 상태라는 거죠. 시간 변화에 따라 어떻게 온도가 바뀌겠는가. 자, 그러면 20도씨가 등장하고 단열 조건이 등장하죠. 우선 초기 조건 200도, 경계 조건 x 이퀄 0일 때, x가 L일 때, x가 0일 때는 단열 조건, x가 1일 때는 20도씨. 이것에 관계하는 열전도 방정식은 다음과 같죠.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는 라운드 알파에 자, 본래는 우리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는 알파의 라플라스 연산자의 제곱의 t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때는 x, y, z축에 전부 등장하다 보니까 나블라를 썼지만 이번엔 x만 등장하니까 그걸 쓰지 않은 겁니다. 자, 이랬을 경우 초기 조건 t 이퀄 0에서 양 단부 단부에서는 t 이퀄 0에서는 단열 조건, 이쪽에서는 20도씨. 자, 폭 같은 경우 델타 x 5분의 2cm를 하게 되면 0.004m가 되겠고, 시간 격자는 델타 t는 2초로 이제 우리가 보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 조건은 라운드 X, 라운드 T는 중심 차분으로 하고 세타 이퀄 제로 양해법에서 자, 만약 이것을 양해법이 아닌 음해법으로 하겠다 그러면 별도의 계산 결과가 도출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엔 두 가지 해석 조건을 다음과 같이 두겠다. 자, 다음과 같이 난 중심 차분이 아니고 전진 차분을 하겠고 후진 차분을 하겠다. 그럼 또 다른 계산식이 등장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해석 조건을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경계 조건. 격자점 1에서는, 자, 단열 조건이 있지만, 격자점 5에서는 20도씨였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을 줄 수 있다.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초기 조건, 또 그 다음 경계 조건에 대한 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정리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델타 X분의 D, 델타 X분의 델타 X, 델타 T분의 델타 X를 각각씩에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10의 5승을 곱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있었던 2cm짜리에 2cm짜리 매우 작겠지만 자, 이번 굉장히 라프한 크기로 좀 라프하게 잘라서 계산하기 편한 식들로 잘라서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5개의 기본적인 연립 방정식이 등장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t 플러스 델타 t는 n 플러스 1스텝 한 단계 진전된 거다 이거죠. 이거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t라고 하게 되면 n 스텝 현재 상태입니다. 자, n 플러스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온도 t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t에서의 양단의 온도. 자, 다시 말하자면 t 플러스 1에서의 스텝의 온도는 n 스텝의 온도가 결정되면 온도 TP의 주변 온도. 자, 만약에 T2에 n 플러스 1이라고 한다면 T2의 값이 결정되고 1과 3의 온도 값이 결정되면 주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경계 조건에서 라운드 X면 라운드 T는 0, TB는 20도씨일 때 초기에는 200도였던 것들이 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고 또 초기 상태에서 200도였으나 경계 조건에 따라 서서히 온도가 확산돼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럼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얘기다 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하고 차후에 또 시간 되면 디테일한 것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어디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있으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유한 차분법, 유한 최적법, 차분법, 최적법 어떤 차이가 있었죠? 자, 그 내용 차분법, 최적법. 차분법 중에서도 크랭크 니콜슨 방법, 양해법, 음해법, 또 양해법 중에서도 전진차분법, 후진차분법, 중심차분법. 자, 이번에 이제 최적법 같은 경우에서는 또 차분법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 여러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 모델에 의한 연계 하강 시간 계산 방법. 자, 이것은 우리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자, 연계 하강 시간을 예측한다는 것은 연계 하강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다시 말하면 1.8m까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잔류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잔류자들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설계 내지 평가에서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에는 존 모델과 CFD 모델이 있죠. 자, 우리가 이건 지난번에 28강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중앙에 보이는 화재 현장이 있습니다. 자, 상층부에서는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밑에까지, 중심부까지 타는 흔적이 보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퍼 레벨. 자, 한 레이어. 또 밑에는 콜드 레이어. 저 오른쪽으로 CFD 모델 같은 경우는 잘게 셀로 나눠져 있지만, 자, 이것은 콜드 레이어. 한 레이어. 자, 두 가지로
해서 우리가 C패스트라든지 FDS라든지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패스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주로 계산을 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C패스트나 FDS 자, 전반 FDS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죠. C패스트는 매우 빠르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주로 수업은 FDS로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존 모델은 직접 계산해 보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봐서 자, 관련 지배방정식을 나는 설명할 수 있는가? 또 해석 방법이 뉴턴법과 가우스 뉴턴법을 나는 설명할 수 있고 야코비안 행렬식을 이용할 수 있는가? 또 유한 최적법, 차분법과 크랭크 니콜슨 방법을 나는 설명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방법들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인명안전 기준이 있었죠. 자, 호흡 한계선 바닥으로부터 1.8m까지 연기 하강할 때까지 사람들은 잔류인원 있어서는 안 된다. 60도에 이르기 때까지 잔류인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시거리, 독성 이런 것들이 전부 기준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명안전 기준. 자, 요 내용이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인덱스가 됩니다. 기준이다 이거죠. 자, 그럼 1.8m까지 내려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자, 나는 컴퓨터로 할 거야. 자, 컴퓨터로 하게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할 예정이고, 또 지난번에 했던 것도 간단한 것은 우리 이미 해봤습니다. 반면에 존 모델을 통해서 계산하는 이론, 이 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하강분을 플러스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들이 또 필요한가?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이 4장이 바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이번 2학기 때 2학기에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있었던 공부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죠. 자, 기본적으로 하나의 큰 존이 있습니다. 큰 존. 그래서 연기층이 있고 공기층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높이가 H, 연기층과의 높이가 Z, 또 연기층은 밑으로 하강한다. 방향은 마이너스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풀륨이 이제 등장해서 자, 질량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dT분의 로우 V는 질량은 자, 만약 초기에는 온도가 일정하다 보면 결국은 밀도도 일정하니까 로우 dT분의 dV를 쓸 수 있고 이것은 올라오는 것 결국 MP밖에 없더라. MP. 자, MP는 0.08에 Q의 발효 속도의 3분의 1승에 제세 3분의 5승이더라.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스타트합니다. 자, 요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자, 좀 아까 했었던 dT분의 d 로우 V는 로우를 빼서 다음과 같이 MP를 쓸 수 있고 MP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요 내용을 조금 더 다시 쓰게 되면 자, 로우 dT분의 dV는 마이너스 로우 A dT분의 dZ이고 이것은 MP고 MP는 0.08 Q의 3분의 1에 Z 3분의 5승. 자, Z는 Z끼리 T는 T끼리 뭉쳐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적분을 하게 되면 적분을 해서 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 X의 N승에 대한 적분, X의 N승에 대한 미분. 자, 이건 여러분들 미분식, 적분식 그건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X의 N승의 적분은 N 플러스 1에 X의 N 플러스 1. 자, 이런 거 읽을 수 있겠죠? X의 N승에 대한 미분. 뭐 X가 0이 아니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NX의 N-1. 자, 이런 식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분을 하게 되면 높이. 자, 높이 어느 때까지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는 다음과 같이 높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높이를 다시 시간으로 다시 쓰게 되면 시간은 일정 높이 제시 얼마일 때까지 시간은 얼마 걸리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뭘 통하여? 존 모델을 통하여. 존 모델의 질량 보존의 함수를 이용하여.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여기서도 정상 화원인지 또 비정상 화원인지 화재 성장률. 자, 하나는 n이 이퀄 0이다라는 죠. 그러면 Q0로 일정한 정상 화원이다 이거죠. 또 하나는 알파 t의 제곱. 우리가 이것은 예전에 화재 성장률이라고 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화재 성장률 가지고 공부할 때, 자, n이 0일 때, n이 2일 때는 자, n을 각각 대입해서 t는 다음과 쓸 수 있고, 또 화재 성장 개수 마찬가지 t는 다음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존 모델을 이용하여 존 모델 질량 보존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n이 0일 때, 또 n이 2일 때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실제 일본 비아라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게 되면 연기 하강 속도, 초반에 연기 기울기가 매우 크지만 나중에는 기울기가 매우 완만해지는 이런 어떤 과정도 전부 제세 3분의 2승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 자, 거꾸로 그러면 상층부가 단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뻥 뚫린 어떤 아트리움이라든지 아트리움의 공간도 차이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 우리가 위에 있는 식은 단이 하나일 때, 천정이 하나밖에 없을 때죠. 자, 이거에 만약 천정이 2개가 더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각각 높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써주게 되면, 뭐에 따라 층이 하나일 때에 따라 써주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연기 하강 시간의 도출. 자, 기본적인 예제로서 다음과 같은 층이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위쪽에 샹드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호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제시 2.6m까지. 인명안전 기준은 1.8m까지. 자, 2.6m까지 오는 데까지 이 필요한 시간을 구할 수 있으면 1.8m까지 구할 수 있고 1m까지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필요한 시간은 얼마인가? 여러분 뭐 아까 그 시계에다가 하나 있을 때 식을 첨도로 2개, 3개를 전부 넣어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이것은 141초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FDS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과연 동일할지 아니면 차이가 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을 FDS로 한번 분석해 본다. 요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수업 시간에도 해야 될 일이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 FDS도 공부해 주고 또 존 모델도 공부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33강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연기제의 법령은 건축법과 수방법으로 나눠지고 있고, 또 건축법은 주로 배연 창의에 의해서 주로 배연 패시브 시스템인데 비해서 수방법은 재연, 거실과 부속실 재연 설비로 되어 있지만 각종 아직까지 우리 연기 제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고, 특히 재연 설비의 신뢰성 이런 것들이, 또 배연 설비의 어떤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에 관심 갖고 우리나라의 설계 기술, 시공 기술, 유지 관리 기술 이런 것들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 내용 연수 같은 것들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론들이 있는가, 또 각 나라의 어떤 영국은 어떠한가, 미국은 어떠한가, 일본은 어떠한가, 자,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이 기본 이론과 법령을 공부한 이후에 현행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동안 주요한 화재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같이 공부해 줘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NFSC가 22년 12월 1일자로 PC와 TC로 바뀌었다. 성능 기준, 또 기술 기준. 자,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상세 기준이다 이거죠. 자, 95년도에 우리나라는 아주 중요하게 시점이 있었습니다. 건축법과 수방법이
불투명했던 것들이 이 95년도에 명쾌하게 되긴 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불비한 것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런 것들을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NFP 921이라는 것이 있고, 자, 이것은 이제 이 시뮬레이션 것들을 이용하여 화재 조사 시에 소프트 타임, 잘 모르는 소프트 타임들에 대한 그 내용 가설들을 정하고 가설들을 평가함으로써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란 건 뭐죠? 화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했는가를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최종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이러한 최적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이산화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고, 자, 이것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었죠. 하나는 단열 조건, 하나는 20도. 그래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바뀌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산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 하강 시간에 대한 것도 전 모델을 이용하여 헐레이어, 콜드레이어. 그래서 질량의 보존은 결국은 풀륨과의 관계로 표현될 수 있고, 따라서 그 내용을 적분을 통해서 n이 0일 경우, n이 2일 경우와 같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식을 정할 수가 있었다. 자, 그리고 층이 많은 경우에는 층에 대한 높이를 통하여 우리는 층이 하나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면적과의 관계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자, 지금까지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8장 연기 제어의 이론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텝 2에서는 연기 하강의 제어 이론, 하강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또 3, 4, 5에 이르기까지 자, 기본적인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할 거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FDS를 또다시 이용해서 그 내용을 다시 FDS로 검증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꼭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연기의 이동에 대한 이론과 더불어 그리고 FDS에 대한 이론들, 또 실행했던 사례들, 이런 것도 전부 여러분 거로 해놓고 있으면서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제 34강을 전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